이제 정말 이 영상의 핵심인 꿀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이 꿀팁은 제가 파트를 3가지로 나눴어요. 그 준비할 때, 그리고 촬영 중, 그리고 촬영 후, 이 꿀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준비할 때 팁은요. 첫 번째로 일단 원하는 컷 같은 거를 좀 거울을 보면서 촬영 전에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제가 스튜디오 사전 미팅 때도 작가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랑 예비 씨랑 둘 다 그런 걸 너무 부끄러워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안 하고 가니까 가가지고 해보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대부분은 작가님들이 알아서 다 이거 손 하나하나 다 잡아주셔서 걱정 안 하시고 찍으셔도 되지만은, 그 저는 막상 찍어보니까 후회가 조금 남아서 이런 걸 미리 해보시고 거울 보면서 포즈도 미리 연습해보시고 가기를 바랄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는 웃을 때 박장대소를 할 때 턱을 이렇게 당기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당기면 두턱이 이제 턱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근데 이 습관을 제가 거울을 보고 미리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원본을 다 받았을 때 살릴 수 있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 투턱들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거울 보고 미리 연습을 했으면 이제 턱을 빼면서 웃는 이걸 연습을 했을 건데, 이것도 못한 것도 아쉬움이 남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원본을 받고 나니까 후회가 좀 많이 돼서 꼭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전날에 저녁에 폭식을 하고 갔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촬영하면 작가님들이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커가지고 다이어트를 안 한 건데, 정말 그 작가님들은 제가 믿었던 만큼 편집을 잘 해주셨어요. 그 줄이고 깎고 뭐 늘려야 되면 늘리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작가님들이 알아서 보정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촬영용이거든요. 실제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지만 촬영용은 굳이 다이어트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부님들 네일을 하실 거잖아요. 이 네일은 흰색 위주로, 흰색 그라데이션이나 흰색 원톤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뭐 큐빅이나 이런 걸 박아도 괜찮지만 사진에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비싸잖아요. 굳이 돈 크게 들이지 마시고 그냥 뭐 작은 거나 이렇게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원톤으로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해가지고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신부님들 중에 페디큐어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거는 정말 비추예요. 페디큐어는 이제 발이 드러나는 촬영본이 많으면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롱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가락이 보일 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페디큐어는 굳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낀 부분인데요. 신랑님들 눈썹이나 손, 다리털, 코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모가 정말 필수적이더라고요. 사진으로 지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요거는 없앨 수 있는 건 최대한 없애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핸드크림이나 립밤 이런 것들도 신랑님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물을 챙겨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랑님들은 컬러 립밤 하나 챙겨 가셔가지고 틈틈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게 안타깝지만 신부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랑님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적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모나 각질 부분, 핸드크림이나 립밤 같은 거는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피어싱 미리 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도시락을 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간식을 직접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던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한다고 스튜디오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는 배달 어플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촬영하다가 중간에 그냥 간식 같은 걸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제 헬퍼 이모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난 도시락을 싸야 되나? 나 손재주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간식집, 뭐 음료수 디저트집이나 이런 걸 좀 찾으셔서 그냥 배달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나눠 드시는 게 신부님들한테도 마음도 편하고 그게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스튜디오 근처에 디저트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검색해보고 가는 거 필수입니다. 나는 그럼 가가지고 배달 어플로 시켜야지 했는데 막상 가는데 근처에 디저트 집이 없는 곳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뭐 배민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주소를 스튜디오로 찍고 거기에서 배달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부터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배달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일날 갈 때 이제 헤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머리를 감고 갈 때 린스를 해버리면, 아니면 뭐 트리트먼트를 해버리면 열이나 이런 게 잘 안 먹어가지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만 사용을 하시고, 그 외의 헤어 제품은 일절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샴푸만 한 머리에서 말려서 그대로 가시면 제일 예쁜 머리를 만져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촬영 전날 이제 피부 관리한답시고 영양팩 바르고 이게 보습 막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금지예요. 지성분들이든 건성분들이든 복합성분들이든 전날에 너무 과영양이 된 얼굴을 세팅을 하고 가면 그 다음날 분명히 트러블이 일어날 거거든요. 오히려 안 하니면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전날에는 평소처럼 스킨케어 해주시고, 뭐 부분적으로 고민인 부분에는 뭐 국소로 이렇게 뭐 연고나 이런 걸 바르실 수 있겠지만 얼굴 전체에 과영양을 때려 붓다 보면 안 나야 될 것도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받는 그 당일에는 아침에 세수하고 간단한 스킨 로션만 바르고 가시면 어차피 메이크업 샵에 가면 알아서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얹을 거는 얹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날이라고 얼굴에 더더더더 신경을 쓰면 더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걸 들고 가지 마시고 스튜디오에 구비된 걸 그냥 사용하세요. 일단은 드레스도 스튜디오용 드레스랑 어울리는 이제 액세서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물어보고 거기 있다고 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는 보통 이런 기본 액세서리보다는 이게 블링블링한 거를 사용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집에 있다면 뭐 가져가셔도 제가 뭐 할 말은 없다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촬영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걸 잘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가면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부님들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면 길수록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가능하거든요. 머리가 길면 뭐 로우 버니든 하이 버니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머리는 최대한 자르지 마시고 최대한 길러서 촬영장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촬영 중에 꿀팁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절대로 웃을 때 턱을 당기지 마세요. 웃을 때 턱을 당겨서 이중턱이 돼버리면 원본이든 수정본이든 이 사진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 내가 어떻게 웃는지 먼저 그걸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웃어야 된다, 근데 너무 빵 터졌다 하면 그냥 차라리 목을 앞으로 빼서 거북목을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야지 투턱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이렇게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차라리 앞으로 목을 빼서 이 투턱이 안 생기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 때 긴장해서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그냥 있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 보이시죠? 이 승모근이 올라간 거. 이 승모근 올라간 거는 사진으로 편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긴장된다고 승모근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여기가 일자 어깨를 원한다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 이만큼이 붕 뜨기 때문에 이거는 편집으로 해도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한다고 어깨를 치켜 올리거나 승모근을 더 부풀리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승모근은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편집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편한 자세로 있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 목이 지금 더 짧아 보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평소대로 이렇게 있고 목은 그냥 평소랑 길이 같게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이건 필수,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가가지고 저희도 싸우면 어떡하나 걱정이었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싸우고 나면 그 어떤 분위기에 어떤 말을 쓰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티가 나거든요. 절대 가서는 싸우지 마세요. 만약에 싸울 거 있으면 전날에 미리 싸우고 가세요. 그리고 나는 사진 찍는 게 너무 부끄럽다, 나 진짜 카메라 앞에 서면 뚝딱이다 하시는 분들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고 제 예비신랑도 그렇고 진짜 뚝딱이거든요. 카메라 앞에만 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맨날 같은 포즈에 같은 표정에 이렇게 항상 사진을 찍었었는데, 막상 가니까 작가님들도 그렇고 옆에 도와주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엄청 분위기를 잘 풀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웃기려고 노력해주시고 그냥 갓난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가지고 그냥 웃겨주시는 대로 웃으면 되고 그 모습이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 앞이라서 너무 떨려 하는데 나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 스튜디오에서 작가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다 알아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들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거에 비해서 신랑님들이 이제 하는 게 조금 적기 때문에 되게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조 배터리랑 에어팟 이런 거 필수로 챙겨 가셔가지고 그 지루한 시간에 조금 시간 때우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런 거 필수로 가지고 가셔서 이제 심심하지 않게 그 다음 시간을 좀 보내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촬영할 때 포즈나 이런 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는 촬영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나는 바비 인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작가님들이 이제 촬영을 할 때 손끝 하나까지 다 만져주시거든요. 머리카락 한 올부터 손끝 하나까지 다 알아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디렉팅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대로 굳어있으면 돼요. 이렇게 잡아줬으면 이대로 굳어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이대로 안 만지시고 멈춰주시면 돼요. 그냥 내가 바비 인형이다. 나는 못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디렉팅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얼음해서 사진 찍으시면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친구를 꼭 데리고 가세요. 요거는 스튜디오마다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없다가 다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먼저 물어보셔야 되지만 저희 스튜디오는 이제 가능하다 해서 친구를 데려가서 친구가 이제 서브스냅 느낌으로 아이폰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신랑 신부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가 찍어준 사진은 제가 당일날 볼 수 있잖아요.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는 이런 표정을 지었네? 나 이런 거 했네?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메인 작가님이 찍어주신 요런 카메라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아이폰 감성으로 가득한 요런 사진이랑 차이가 확실하게 달라요. 여기가 이제 메인 작가님이 찍어주신 그 사진이고요. 여기가 제 친구가 아이폰으로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게 확실히 다르죠. 요런 아이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 꼭 데려고 가가지고 이거 사진 남겨달라고 사진 잘 찍는 친구를 데려가셔서 사진 꼭 찍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 헤어 변형을 할 때 머리에 꽂는 꽃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화가 예쁘다라는 거를 듣고 가가지고 이제 생화를 좀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게 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만든 부케랑 같이 이제 헤어피스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꽂았는데 확실히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장난감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만약에 헤어 장식을 할 것 같으면 조화나 이런 거보다는 생화를 구해 가셔서 그 생화를 꽂으시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식은 배민으로 아니면 쿠팡이츠 이런 어플로 주문하시는 게 부담이 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촬영 후의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촬영 전에 여러 사람들이 뭐 스튜디오에 있는 액자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 이 글을 너무 많이 보고 가서 그래서 나도 진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갔는데 근데 막상 그 액자를 보니까 진짜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5만 원만 추가하면 아크릴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데에서 어차피 아크릴로 해서 맡길 바에 어차피 서비스로 받는 액자니까 저는 액자를 서비스로 받았어요. 어차피 서비스로 받는 액자니까 그냥 어차피 밖에서 나갈 돈 안에서 내가 나가자 싶어서 그냥 저는 5만 원 주고 아크릴로 추가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따로 업체 맡기는 게 나은지 요거는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포토테이블용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는 외부 업체 맡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수정본을 요청을 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띄워드릴게요. 저는 이 정도로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게 이제 1차 수정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업체 측에서 혹시 수정 더 하고 싶은 부분 있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요거를 더 해달라고 했어요.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 그 작가님들도 니즈를 파악하고 요걸 수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수정 더 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설명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저는 요거를 촬영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이 웨딩 촬영은 본식 연습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마음이 편할 거예요. 드레스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포즈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가 본식에 들어가기 전에 난 여기서 예비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선택했던 드레스 중에 요 드레스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촬영하는 당일까지 별로라고 생각했던 드레스였거든요. 근데 막상 촬영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 드레스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본식 때 나는 이 드레스를 입어야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촬영을 하고 나서 새롭게 바뀐 시선이었거든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막상 입어보고 촬영을 해보니까 아, 나한테는 이게 베스트였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촬영은 본식 연습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툭툭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아, 난 본식 때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아이라인 끝까지 채우지 말라고 말씀드려야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